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슬로바키아의 국영방산업체와 국산 전투기인 FA-50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창원과 하만의 광역 환승 할인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021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미뤘던 진주의 축제들이 시작됐습니다. 수능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습과 방역 준비가 한창인 학교와 학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해서 그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슬로바키아의 국영방산업체와 FA-50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실제 수출로 이어진다면 국산 전투기의 첫 유럽 진출이란 쾌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 FA-50을 직접 타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FA-50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 FA-50을 수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슬로바키아 국영방산기업인 에로티엔사와 맺었습니다.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가 FA-50을 유력 후보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계약 금액은 모두 10대 5,900억 원 규모입니다. FA-50은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전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2003년 초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수출이 성공되게 되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향후 항공기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훈련 서비스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전투기 교체가 활발한 상황.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의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지역을 오가면서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 환승 할인제가 있는데요. 창원 함안간 대중교통에서도 지난 1일부터 할인제가 적용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창원 함안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을 오가면서 버스로 갈아탈 때 두 번째 요금 1,450원을 할인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함안 7원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직접 창원 시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금은 1,450원. 후불제 기능이 있는 카드면 뭐든 되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분 후 환승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창원이나 함안에 도착해서 버스를 갈아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이 인식되지 않아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경남대로 한번 가볼 건데요. 창원 시내버스로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환승입니다. 1,450원 환승 할인을 받아 요금은 0원. 같은 구간을 기존엔 2,9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젠 환승 할인을 받아 절반만 내면 됩니다. 함안 버스에서 내려 30분 안에 창원 버스를 타거나 창원 버스에서 60분 안에 함안 버스로 환승하면 할인받습니다. 한 번으로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려왔어요. 버스로 두 지역을 오간 승객은 월 2만 8천여 명. 이 중 46%가 광역 환승 수요로 통행량, 경제 생활권 같은 교류가 늘어 경상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이 추진했습니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해 도, 창원, 함안이 30대 35대 35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정류장마다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에도 두 지역 간의 버스 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버스가 마산에서도 오거든요. 근데 그 버스 터미널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에서 이 버스는 시간이 몇 분 남았다고 안 뜨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창원버스하고 저희버스가 호환이 안 되거든요. 국토교통부 사업에 얼마 전에 저희들 요거 신청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국비 사업 받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스템 호환이 되도록. 또 버스 내부에도 환승 할인 정보나 정차 지점 안내 등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주 산청 구간도 광역 환승제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광역 환승 할인 구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경남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다소 춥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창원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0도, 양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산청은 4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비가 온 뒤에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뤘던 축제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진주에선 어제 막을 올린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개천예술제, 또 유등축제까지 축제들이 이어집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의 첫 번째 축제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막을 올립니다. 전시의 주제는 전통공예의 법칙, 합, 향, 형입니다. 동서양 작가들의 서로 다른 작품이 조화를 이룬 곳 공예의 합 전시장입니다. 전통의 향에선 국내 원로 작가 7인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주의 향은 지역의 면면한 전통공예인 소목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국내외 작가들이 작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왔는가, 앞으로의 공예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면은. 진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기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적인 공예와 예술 축제를 경연제로 열 계획입니다. 위더 코로나 선언으로 미뤘던 진주의 가을 축제도 시작됩니다.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는 오는 7일부터 14일, 8일부터 14일까지는 한복문화주간 진주, 대한민국 대표축제 난강유등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겨울축제로 열립니다. 함께 열던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를 나눈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관람객을 분산해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축제에서 겨울 축제로 한번 저희들이 시험적인 그런 어떤 과정도 될 수가 있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진주시는 최대한 안전한 축제를 열겠다며 관람객들에게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오늘로 13일 남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돌파 감염 등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시 비중이 늘면서 수험생과 교사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마무리 학습이 한창입니다. 올해 수시 입학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70% 수준이지만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린 데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수시 결과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충족을 하면 합격 비율이 높아진 어떤 결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많은 아이들이 상향 지원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남의 모든 고등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도내 680여 개 입시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3년 중 2년을 코로나19 속에 보낸 경남의 수험생은 3만여 명. 경남교육청은 도내 수험생과 교직원 89%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여전히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이어서 문화가 산책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3.15 이거 61주년을 기념하는 창원 시립예술단의 창작 오페라 3.15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창작 오페라 3.15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김주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살아온 권찬주 여사의 삶을 그렸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의 열정과 호흡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창원 국제 실내악 축제가 오는 7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5번째를 맞은 올해 축제는 어울림을 주제로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산청군과 기산국악재전위원회가 마련한 경남을 빛낸 인물 프로젝트 기산전 공연이 7일 오후 5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 부흥에 앞장섰던 기산 박헌봉 선생의 후학들이 출연해 품격 있는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14회 이수인 가곡의 밤이 오는 9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작고한 이수인 선생을 추모하는 무대로 꾸며지며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이명주와 테너 김우경, 바리톤 양준모 등이 이수인 선생의 주옥 같은 가곡을 노래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창원 조각 5인 거장전이 오늘 오후 3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얼음골 사과 온 오프라인 축제가 오늘 오전 11시 밀양 얼음골 공영 주차장에서 펼쳐집니다. LH 지정기탁 사회공헌 사업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시 신수도 몽돌해변에서 열립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녕군 창원대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제 지심도 개발 운영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진행됩니다. 영호남의 지리산권 4개 시군이 2012년부터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지리산 케이블카를 전남 구례군이 단독으로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구례군은 이달 중으로 케이블카 설치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환경부는 4개 시군이 합의한 단일 노선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 구간이 오는 2029년까지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7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 구간에 터널 3곳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3,273억 원을 들여서 2029년까지 확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서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일명 남해 바다로 출근, 경남 워케이션 관광상품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이 여행 추세로 떠오름에 따라 남해안 휴양지의 숙박업체와 요트 등 지역 관광 체험 활동을 연계한 7개 상품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에서 회천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5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도로경관 정비와 역사경관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 교육 사업을 자문할 경남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교육청 담당과 교원 대표,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교육과 일제잔재의 교육적 활용 방안 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성명을 내고 전민현 총장의 2015년 학술지 논문 데이터 위변조 의혹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만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총장 연구윤리 위반 심사 종결을 전면 철회하고 학칙을 개정해 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